안녕하세요. 예일 회계법인 윤영철 회계사입니다. 이 영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처음인 과제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에게 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업비 규정과 주요 용어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드리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규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줄여서 혁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해당 법령의 조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서 여기 혁신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비의 사용과 정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혁신법 하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줄여서 국연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규정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쪽에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시고 첨부되어 있는 별표와 서식은 간접비 고시기간의 고시 비율부터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서식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에 관련된 실무를 처음 접하신 실무자분께서는 사업비 사용이나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한 번쯤 이 규정을 확인 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무적으로 더 자세한 규정풀이와 Q&A, 각종 예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혁신법 매뉴얼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매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키스텝,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공지하는 자료이므로 인터넷에서 편하게 혁신법 매뉴얼이라고 검색하셔서 꼭 관련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서 사업비 사용 및 근거 증빙 구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현재 진행하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가 어느 부처 소관 과제이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추가적인 운영 요령 등이 별도로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혁신법은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부처별 운영 요령에서 추가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준수하여 사업비 사용 및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법인과의 소통 및 정확한 질의 내용 작성을 위하여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받는 회계법인에 문의를 하실 때 어느 부처 과제냐, 전문기관이 어디인 과제냐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전문기관이란 해당 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과제 공고문상에 표시되는 전문기관명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는 아래 세 가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먼저 주간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만약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하나뿐이라면 당연히 주간기관으로만 구성된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마 혁신법 제정 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참여기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과제 성과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아래 설명드릴 위탁 연구개발기관과 혼동하실 경우 사업비 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안내받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때 잘못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의 참여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는 공동개발기관과는 다르게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위탁 연구개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주관기관에게 성과를 넘기는 구조이므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별도의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집행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원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원, 참여인력,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비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해당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셔야 하고요. 관련하여 맨 마지막 인건비 계상률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각 참여연구원별로 시스템에 인력 정보를 등록하시면서 인건비 계상률 퍼센트를 입력하시고 그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퍼센트는 그럼 어떻게 산출하냐 라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계상률이란 해당 산업에서 사업비로 집행하시는 급여 금액, 여기서 사업비로 집행하는 급여 금액이란 4대 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를 제외한 급여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금액이 해당 인원의 실제 총급여 금액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계산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